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이틀은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턴 직원에게 막말을 한 데다 6년 사이 재산이 100억 넘게 불어나는 등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어서입니다. 일단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75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2020년 국회의원을 그만둘 때 신고한 63억 원에서 112억 원가량 늘어난 겁니다. 특히 세 자녀가 각각 10억 원 넘게 가지고 있는 주식 등 가족이 보유한 주식 총액은 121억 원이 넘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백지 신탁으로 묶였던 가족회사 비상장 주식이 반영됐기 때문에 급등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해명했지만 송곳 검증을 벼르는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이틀 열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재산이 10년 동안 100억 이상 늘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흘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고 나면 두세 건씩 터져가지고 이게 다 알아보는데 하루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 앞서 의원 시절 인턴 직원의 폭언하는 녹취가 공개된 데 이어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오늘은 지역 당협위원장 시절 허위 사실로 임신 상태인 구의원을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자신과 가까운 구의원의 성희롱 발언을 감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징계가 내릴 걸 알고 있던 이해훈 장관이 행사장에서 의장에게 철없는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좀 봐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야당에서도 자진 사퇴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해훈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저희로선 도전입니다. 예. 대통령의 의지고 청문회까지 충분한 사안들을 지켜보고. JTBC 한민정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새누리당 의원 시절이던 2016년 6월 한 종교단체 강연에서 이슬람교도를 부정적으로 언급합니다. 우리랑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명령이 내려오면 갑자기 일어나서 알라의 명령을 지켜 해가기 위해서 살인과 테러와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슬람교도 숫자가 늘어나면 중대 범죄가 일상화된다는 주장도 합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요. 한 지역에 이슬람 인구가 한 5% 정도 넘어나면 살인, 폭력, 테러 이런 게 일상화되고 성폭력이 37.8배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과거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하는 등 각종 혐오 논란까지 겹쳐 인권단체에서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 배우자인 김모 씨가 인천국제공항 개항 직전인 2000년 1월 공항부지 인근 잡종지를 2,000평 사들였다며 위치까지 공개했습니다. 매입 당시 13억 8천여만 원이었던 땅값은 6년 뒤 39억 2천여만 원이 돼 약 3배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입니다. 논란이 잇따르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자진 사퇴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국민 정서에 너무나 반하는 상황이라면 뭐 중도 하차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선 날을 세웠습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5차례 공천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모든 책임을 또 비난을 정부에 돌리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 격이 아닌가. JTBC 박사라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오늘은 최종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정치하는 이유입니다. 예. 이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게 IQ가 한 자리냐, 죽였으면 좋겠다라는 등 이 폭언 논란이 불거진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 국회의원과 인턴 간의 이 관계에 비춰봤을 때 전형적인 갑질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예. 자, 그런데 이해훈 후보자가 이 갑질 근절이 자신이 정치하는 이유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의 이유가 갑질 근절이다. 언제 그런 얘기했습니까? 2014년 새누리당 최고위원 시절인데요. 이 정치 생활 10년을 정리를 하고 또 같은 해 이 서울시장 출마를 앞두고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정치를 하는데요라는 이 책인데요. 이 제목처럼 자신이 정치를 하는 이유를 담았는데 왜 정치하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기 때문입니다. 좀 더 따뜻한 세상으로, 좀 더 정의로운 세상으로, 좀 더 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예, 한마디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 얘기네요. 네, 또 책 일부에서 이 후보자는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그러니까 갑을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 부당함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힘센 사람의 특권, 반칙, 횡포를 막아내는 장치가 이 제대로 작동하는 세상이 이해운이 정치를 하는 이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힘센 사람의 특권을 막겠다라고 이렇게 정치적 사명이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갑질을 뿌리 뽑는 게 자신의 정치적 사명이다라고 밝힌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정작 이 후보자의 갑질 의혹 또 관련한 폭로는 계속되고 있죠? 맞습니다. 이 삼선 의원 시절 이해운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한 보좌진은요, 이 집에 고장난 프린터를 고치라는 지시를 받고 이 후보자 아파트를 직접 찾아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요, 이 보좌진에게 유학 중인 아들의 공항 픽업을 시켰다라는 제보도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힘센 사람의 특권을 막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자신은 특권을 고스란히 누린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예, 공사 구분을 잘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자 품성은 이미 알려져 있다라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죠. 맞습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입성했던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이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이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후보자가 당시 비례대표 부탁을 했지만 이 시아버지인 고 김태호 의원의 공적을 감안해 서초에 공천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수터 파티인 서초에서 무혈 입성을 하는데 도왔다라는 주장인 건데요. 자, 그러면서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치 이전에 인성이 문제다라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이 후보자의 인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해운 전 의원께서 그렇게 소리 지르거나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을 제 스스로도 봤고 또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네, 이해운 후보자는 18대, 20대 총선에서도 서초에서 공천을 받아 3선을 했습니다. 21대, 22대 총선도 낙선은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마찬가지로 공천을 받았었죠. 이 말대로라면 인성에 문제가 있고 갑질하는 게 공공연했는데 그런 후보에게 공천을 준 거라면 그 또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여론의 비판과는 달리 국민의힘의 비판은 또 달리 봐야 된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